네, 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마감 후 이야기. 오늘은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전쟁 관련주에 대해서 좀 모아서 좀 시기가 시기니만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에 많이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 하방 압력이 높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이제 현재의 주식판은 하루에도 득급락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가 성행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주식들도 한번 보면 주가 하루 변동 폭이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그래서 이 폭이 뭐 1, 2%가 아니라 뭐 10%, 20%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하 폭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이 기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식시장이 그래도 한 9월 되기 전 그때까지는 하방 압력이 있어도 그렇게 급락은 없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이 기간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개미가 있을 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죠. 투자자들을 뭐 동학개미 이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일반 개미들이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언론이나 뭐 증권사 이런 데서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개미가 있는데 이제 기업, 주가의 주체인 이제 기업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주식 관련 종사자나 뭐 전문가들도 여기에 관련된 해당되는 언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는데 이렇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일정 밴드 안에서 놀게 되면 개미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착취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먹게 되니까 증권사에서도 엄청 이익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떼지 않습니까? 거래할 때마다. 손실이 나도 세금을 떼고요. 이득이 나도 세금을 떼죠. 매도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정부는 0.25%인가요? 요거에 대한 그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도 좋습니다.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 주식 관련 종사자 같은 경우는 언론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기브앤테이크, 뭐 광고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정부에 또 그러한 뭔가 좋은 그러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는 체계가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자꾸 정부에서 무슨 신사업이니 뉴딜 사업이니 하면서 계속 펌핑을 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주가 상승이 되고 이래서 좋죠.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환사채나 이런 외부 차입, 개미들을 통해서 이제 차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자본 확충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 개미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수수료로 떨어지는 게 물론 큰 수익을 내고 계속 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일구 따고 뭐 대체로 그렇게 봤을 때 또 손실이 나는 개미가 거의 본전 치는 사람까지 합쳐서 90%라고 봤을 때 개미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 판이 들어앉아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들락날락 미친 널뛰듯이 이렇게 막 판을 뛰니까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때 팔고 이때 사서 다시 이때 팔았으면 하루에도 한 10% 15% 먹었네 이러면서 자꾸 여기 안에 못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불안하게 전쟁이다 급락이 온다. 물론 급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불판에 콩 볶아 먹듯이 팍팍팍 뛰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거래를 많이 하게 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개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위기만 맞춰주면 돼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개미 편에 쓰는 것처럼 여러 방송들도 저도 보지만 또 돈을 잃고 그러면 이런 방송을 보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대변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또 광고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믿는다는 거 또는 이걸 뭐 설명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한 통속입니다. 이렇게 한 통속이고요. 이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거의 먹이죠, 먹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판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금융이라는 약간 사기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야리까리한 상품에 불합리한 그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불공정한 그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공정하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미들은 눈을 가리고 저쪽 상대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뭐 여러 이러한 관련된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이렇게 투과해서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정리한 게 그 이들의 관계는 개미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뭐 수수료나 세금, 주가 부양, 뭐 운영 자금, 광고료 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개미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6월달 들면서 단타를 하려고 했는데 단타를 안 하게 됐어요. 왜 안 하냐면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바이오 조금 관련된 거 한 종목하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약간 전쟁도 관련되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주식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갖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제 촉이 빠르거나 고수들 그리고 어쩌다 보면 기회가 와요. 오늘도 저도 하나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안 했어요.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예. 오늘도 지금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불안해서 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멘탈을 잡고 단타 매매가 대세는 대세인데 단타 매매를 못하는 사람은 좀 안전한 뭐 전쟁주도 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를 줄 수 있죠. 아니면 뭐 바이오주 뭐 이런 거 재료 임박간주에 안착해 있는 것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전쟁 관련주로 지금 이제 얘기되는 거는요. 제가 아는 건 요거고요. 모아봤습니다.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요 세 개가 제가 계속 강조해왔죠. 왜 그러냐면 얘네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오늘도 상한가 다 들어갔죠. 근데 내일은 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오전에 나온다면 뭐 장중에 또 반등을 주겠지만 어쩔 때 보면 이 주식시장을 김정은 정권이 이해를 하는 건지 장이 끝날 때나 끝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종가의 소량을 배팅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얘네도 분명히 더 센 거, 뭔가 더 큰 사고를 터뜨릴 거예요. 그건 다 예측이 되죠. 조용한 듯 하다가. 그래서 목요일은 조용하고 금요일이나 아니면 주말 쉴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뭐 총을 몇 발 쏜다든가 뭔가 이러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전쟁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 거는 예,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제가 월요일 날 저도 얘기 들었는데 잠깐 나중에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아사 상태가 가기 직전이랍니다.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또 코로나로 중국과 이제 국경이 막히면서 북한이 상당히 힘들대요. 그리고 뭐 트럼프도 뭐 아시다시피 말로만 얘기하고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더 많이 막았죠. 인도적 차원까지.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말로는 남북 통일을 얘기하지만 뭐 실적으로 도와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선동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하고 김여정 그 남매가 이제 한마디로 북한에서도
속았다. 두 놈한테. 예,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쿠데타 얘기도 나온답니다. 군부에서. 그래서 김정은도 뭔가 센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 큰 사고를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화학가스 얘기되고 해서 핵보다 더 무서운 게 화학가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도 그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나온 거는 그 보고서가 좀 결정타를 내서 그게 쫙 뭐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북한도 뭔가 탈출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미국은 그 트럼프가 이제 국방비를 그 미군의 그 주둔비 그 비용을 5배를 올려달라고 그랬죠. 예, 그거를 타결해주면 아마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냥 장사꾼이자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또 12월에 대선이 된다면 참 모르죠. 미국 백인들은 이제 그 트럼프를 많이 응원하는데 불안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림, 기가레인, 포메탈, DMS, 대한전기공업, 비트로테크, 아이스 시스템, 미래에즈 이렇게가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전쟁이나 뭐 방산 관련주인데 더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몇 개 있더라고요. 뭐 하나 같은 경우가 유명하겠죠. 그런 데들도 뭐 연관돼서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소형주 중에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던 미래아이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보다는 뭐 다른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계속 그 뜨기 전에 월요일부터 그 올라가기 전에 계속 사인을 좀씩 줬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좀 그건 아쉽습니다. 근데 계속 좀 앉아 있으면 조금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전재주 빠질 때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잘 어떻게 한번 대응하다가 시세를 주려고 거래량도 일으키는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쟁 테마주의 특성상 요거 이제 이슈가 없으면 금탁하게 금요일까지는 떨어질 거라 예상. 금요일 장 끝나고 이후 휴일에 더 센 사고가 난다면 월요일 급등 출발할 겁니다. 그럼 금요일 종가에 소량 사는 전략도 좋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거의 도박처럼 배팅. 지금은 거의 배팅하는 차원이에요. 그냥 배팅했다가 5% 먹고 그냥 그날 바로 뭐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털 수도 있습니다. 거의 도박판을 만드는 게 누구 같죠? 예.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기업과 뭐 정부, 주식 관련 전문가나 언론 또는 증권사. 증권사는 거래량이 많아야지 돈이 되죠. 눌러앉아 있기만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빅텍입니다. 제가 이 상한가 간 날 얘기를 해드렸죠. 예, 그리고 또 계속 갔습니다. 아주 사신 분은 따끈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세는 이번 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내일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 갈 수도 있겠어요. 10,000원은 넘길 수도 있겠는데 근데 빠지면 무섭게 빠질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스페코 되겠습니다. 예, 스페코도 요날 얘기하고 좀 빠졌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주봉 보시고요. 월봉 보시고요.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올라가봤자 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 역시도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갔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주식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가 가장 강합니다. 현재 전쟁 관련 주 중에서 주봉입니다. 월봉입니다. 이걸 뚫으면 좀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제일 시세가 만만합니다. 광림입니다. 광림 같은 경우도 오늘 기사가 나왔죠. 네. 그 미국의 방위사업체와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게 이게 2019년도 6월 10일에 나온 겁니다. 지금 뭔가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봐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뭐 세력주처럼 해서 한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진 않네요. 937억입니다.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도 오늘 기사가 나왔죠. 5조 규모 군 전술 정보통신체계 사업에
RF 복합 케이블을 독점 공급한다고 기사가 전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불합이 되면서 좀 많이 급등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예, 요즘 회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차트상은. 근데 뭐, 안짝하고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포메탈입니다. 포메탈. 이것도 이제 연속으로 좀 잘 갔습니다. 주봉도 뚫었죠? 월봉도 뚫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갈 여지가 많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 회사를 알지 못하는데 뭐 방산 관련된 회사 같습니다. DMS입니다. DMS 보시면 예, 오늘 같은 경우 우일선이 걸쳐놨습니다. 주봉도 이제 다 빠졌다가 찍고 지금 올리고 있죠. 예, 월봉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안 갈 수도 있지만 가면은 지금 가격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슈팅하는 거를 한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네, 오늘 반등이 나왔죠? 차트도 여기 걸려 있고요. 월봉도 여기 걸려 있는데 요거를 뚫어준다면 좀 시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주식들이 거의 1000억대 시총을 하기 때문에 가면은 좀 시세를 그래도 좀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력들은 있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요. 네,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 이제 주봉 보시고요. 월봉 보시고요. 예, 요것도 다시 양봉까지 올려서 뭐 좀 가기 시작하면 좀 많이 가겠습니다. 예, 요 시세가 맞을 때 좀 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면은 좀 그래도 한 거의 9,000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에스코넷이라는 주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인데 오늘 기사가 하나 전액게 떠가지고요. 방위산업청과 70억 규모의 리튼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산업체의 그러한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이것도 테마로해서 올릴 수도 있는 가격대고 누가 마음 먹으면 뭐 슈팅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올렸습니다. 네, i3 시스템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차피 여기는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죠. 부품들을요. 적외선 카메라도 그렇고요. 센서 같은 거. 예. 제가 옛날에 요 가격을 요때에서 추천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18,900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못 치고 한번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못 치고 빠졌죠. 그래서 이날 팔아서 26,900원인가 800원에 다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때 한번 다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지를 못하고 빠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제가 왜 이 주식을 나중이라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주는 더 옆으로 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 시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요번 같을 때 그냥 살짝 한번 튀었다가 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모든 주식은 이 i3 시스템을 보면 아시겠지만 진입 시점이 바짝 들었다 눌러줄 때 이런 시점에 들어가야지만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려도 많이 안 물리고 다시 간다는 거죠. 그 시세를 끝까지 먹어야 되고요. 물론 이때 판 사람은 진짜 고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더 한번 간다 했는데 못 갔으니까 이날 아침에 판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산 사람들, 진입 시점이 이런 분들은 이 가격에서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팔려고 그러다가 또 반등을 줬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가서 거의 M자형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시세를 다시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밀렸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렇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때는 또 손절을 했어야죠. 예. 그래서 이런 거가 깨지면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추천을 했지만 못 들었을 땐 손절을 해야죠. 이날도 분명히 아침에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10몇 프로가 빠져나갔고 나중엔 팔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귀를 통해서 진입 시점, 최대한 낮은 가격에 진입해서 최대한 많이 먹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어렵지만 네, 그런 거를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i3 시스템은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살짝 올렸다 뺄 수도 있지만 시세가 바뀌기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ING가 있습니다. 미래ING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요날 추천을 해드렸죠. 또 물론 추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이제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요날도 제가 좀 들어갔으면 해서 계속 맥주 한잔 하자고 이런 식으로 글도 남겼는데 오늘 같은 경우 요거를 깼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들었죠? 444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2, 3일 갈 수도 있겠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모아야죠. 그랬다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 많이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이평선들이 거래량이 늘고 위로 올렸기 때문에 다 위로 이제 상방으로 쳐든다는 거죠. 횡보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얘네들이 보여주는 의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안 빼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옆으로 주고 이렇게 올렸다 옆으로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주면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도 못 들었기 때문에 잘하면 옆으로 밀게 되면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뚫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건 얘네들 마음이니까. 월봉상 보면은 목표가가 뚜렷하게 보이죠? 요때가 1차 매도고 만약에 재수 줘서 뚫면은 한 요쯤 어디서 던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건데 단기간에 막 빵빵 올릴 것 같은데 안 올리네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나 방산업체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재료가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감으로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재료 이러한 여건이면 레벨업 주가 레벨업을 꼭 하더라. 이런 이제 복귀를 통해서 얻은 걸로 그냥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건 100% 거의 다 이 정도 먹으려고 다 들어가는 게 뭐 쬐끔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자신있게 매수를 권했는데 300원대 매수했습니다. 이걸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은 물론 싸지만 그래도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저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하고 조금 사실은 좀 많이 기다렸죠. 네, 여기 어디서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중간에 좀 뭐 물량을 줄이기도 하고 했지만 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가면은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많게 한 방에 조금 앉아서 좀 이렇게 50%든 80%든 100%든 많게는 뭐 몇 다고 이렇게 먹어야지만 손실 5%. 뭐 저도 요번 달에 손실 7%로 7%인가 손실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손실 처리를 해도 그런 게 이런 거에 의해서 메꿔지는 겁니다. 먹을 때 크게 먹고 손실은 작게 나고 그렇게 해야지만 생명력이 주식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쟁이 뭐 아무튼 좀 잘 해결되고 그렇지만 한 번은 뭔가 큰 사건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럼 쉬세요. 감사합니다.